네, 시장 탄탄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막판의 힘을 더 발휘하면서 지수도 좋았지만 하루 만에 반등한 코스닥이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와 함께 키 맞추기에 들어갈 코스닥. 앞으로를 좀 기대해봐도 될지 오늘 흐름 잘 봐야겠습니다. 다만 간밤에 관세 효과가 반영된 물가가 다시 한번 시장 변동성을 키우게 될지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 체크해보고요. 먼저 프리마켓 시세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IT 투톱은 일단 올라갑니다. SK하이닉스 어제 여러 가지 해석 속에 게다가 마이크론을 필두로 해서 HBM 하반기 공급 과잉 이슈와 함께 소화력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약세로 마감됐고 오늘은 1%의 반등, 삼성전자는 0.47%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63,000원 지지하고 6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 여력 봐야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3%, 0.3% 올라갑니다. 간밤 결국 미 국채 금리가 물가 때문에 크게 튀었는데요. 알테오젠 그리고 다른 바이오 쪽으로도 다소 약하게 좀 바뀌어 있는 분위기도 읽어보셔야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로 흐름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펩트론이 2.5%, 리가켄바이오가 1.6% 약세로 반전된 모습 확인하고 있고요. 어제와 또 다른 분위기로 본다면 로봇도 일부는 반락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로 볼 수 있겠는데 이 움직임 같이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다만 반도체 소부장 오늘도 좋을까요? 리노공업 0.97%의 상승으로 앞서 IT 투톱의 상승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는 종목들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초반의 분위기를 본다면 하반기에 살아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시진핑의 방한 관련된 이야기, 한중 관계 모색과 관련해서 화장품주가 그 대표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프리마켓 시세에서 분위기 좋습니다. 현재 청담 글로벌이 13%의 급등을, 한국 화장품도 10%의 급등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시클리컬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기 개선으로 화장품까지 이 내수 살아나게 된다면 인바운드 수요로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감 연결고리 잡고 있고요. 앞서 보셨던 반도체 쪽으로 기대 수익률이 높은 아주 작은 쪽으로는 미래반도체, 제주반도체 상승 움직임 나옵니다. 청담 글로벌 자회사인 바이오 비주도 함께 4% 올라가고 있네요. 자, 시세는 여기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세가 물가에 어느 정도나 반영될까? 이게 오늘, 그러니까 전날 밤에 발표됐던 물가지표를 앞둔 경계감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물가는 2.7%로 발표가 됐고요. 신선식품, 에너지, 비용 제외된 근원 CPI 2.9% 상승이었습니다. 기대보다 근원은 좀 약했고 CPI는 기대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엇갈린 해석이 계속 나오는 이유고요. 다만 한 가지를 보셔야 될 건 전월치보다는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경계감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 반응을 보면 바로 발표됐던 9시 반 그 직후에 지수는 다우지수 중심으로 S&P와 함께 반락했고 나스닥은 올랐지만 상승폭을 반납, 그리고 바로 튀었던 금리와 달러 주시하셔야겠습니다. 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 중심으로 4.5%까지 튀었고요. 달러 인덱스가 최근 잠잠하다가 조금씩 올라오는 기조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도 어제 1,380원까지 갔었는데요. 이 기조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제 달러 인덱스도 99포인트까지 올라갔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중요한 건 그래서 하반기 금리 인하 사이클은 문제가 없나 였는데요. 지금 58%로 9월에 인하 가능성을 높게 점쳤던 트레이더들이 CPI 발표 직후에 이 베팅에서 조금 발을 뺐습니다. 한 54%로 아직은 절반 이상은 인하할 거라는 우세가 나오긴 하지만 그 가능성을 많이 줄었고 동결 가능성은 반대로 37에서 45%로 베팅하는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결국 한 차례의 금리 인하에 그치진 않을까? 이게 시장이 이제 경계감을 들이우고 있는 부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심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물가 지금 여전히 낮다. 이렇게 올랐지만 낮다면서 3%포인트 금리 낮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파월 흔들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 재무장관 입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월 의장 임기 28년 이제 끝나게 되면 연준 떠나야 된다. 차기 의장을 선출하는 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연준 흔들기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 결국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CEO가 연준 그만 흔들어라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연준의 독립성을 뒤흔들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재료라는 점. 이번 CPI를 필두로 해서 이런 변동성이 커질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미 국채금리 4.5% 올라오면서 결국 어제 분위기가 좋았던 코스닥의 성장주들이 다소 힘이 좀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프리마켓 시세에서도 보셨죠.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다 같이 반락으로 좀 쉬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많이 날렸기 때문에 오늘 살짝 쉬어간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간밤에 튀어오른 금리는 부담스럽지만 결국은 인하 사이클로가 트럼프의 의견대로 가게 된다면 지금 바이오를 계속 담아야 될 기회의 영역이 아닐까, 이런 부분 좀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코스닥 제약 업종 지수입니다. 미국의 헬스케어 섹터가 어제 금리와 연동되며 1% 빠졌거든요. 그런데 어제 코스닥 제약지수 4% 튀었습니다. 보면 바이오가 못 간다 했지만 코스닥에 있는 제약 바이오 지수는 지금 보면 연간 고점을 넘어 2024년 이후로도 고점, 결국 2022년 1월 이후로 최고가를 쓰고 있는 구간입니다. 보면은 아쉬운 점은 그겁니다. 어제도 가는 종목만 가서 내가 갖고 있는 바이오는 왜 움직이지 않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크셨을 텐데요. 상반기에 제약바이오가 주도주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전체적으로 섹터 분위기가 다 같이 좋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리스크가 컸죠. 의약품 관세 약가 인하 있었고요. 금리 인하 사이클 미국에서 명확하게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쪽에서 먼저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이클이 좀 더 살아나야 섹터 분위기가 살아날 텐데 라는 우려 때문에 투심은 살짝 억눌려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 모멘텀도 ABL 바이오 중심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나며 개별주들은 치고 올라갔지만 결국 이 움직임이 섹터 전반적으로 훈풍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요, 하반기 온기를 여전히 기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 아직은 한 차례, 두 차례 오락가락하는 움직임이지만 지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얼마 전에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의약품 관세와 관련돼서는 우리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리쇼어링에 1년의 시간을 번 상황입니다. 따라서 리쇼어링 준비하는 기업 중심으로는 수혜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고요. 기술 이전 모멘텀은 지금 증권가에서 이야기하는 게 상반기에 12조, 조용했는데 그렇게 많이 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더 쌓아 올리게 되면 올해 20조의 기술 이전 규모 달성이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대장주들을 그래서 지켜보자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알테오젠, 리가캠, ABL 바이오, 펩트론, D&D 파마텍, GI 이노베이션, 지금 키움증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바이오 시밀러는 굉장히 조용하고 어제자로는 비만이 튀었고 상반기에는 ADC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키움증권의 이 비유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강남 아파트 똘똘한 한 채와 비슷할 정도로 매력적인 바이오 섹터, 빅 바이오텍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밸류에이션과 관련돼서는 아직도 비싼 종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보다 더 주목하는 건 바로 기술 신뢰와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 아파트 언젠간 재건축 될 거야 라면서 프리미엄을 얹고도 사잖아요. 결국 빅 바이오텍은 언젠간 기술 이전이 될 거라는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갖고 들어갈 자리라는 겁니다. 똘똘한 한 채. 지금 시세 볼까요? 먼저 알테오젠입니다. 어제 급등하면서 코스피 이전 상장 모멘텀까지 더해지며 수급적인 모멘텀이 다시 한번 이 대장주를 이끌었습니다. 현재는 프리마켓 시세에서 1.7%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여전히 80만 원 긍정적인 목표가까지 업사이드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 지금 이제 막 회복한 40만 원 그 위까지 본다면 지금은 기회의 영역일지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ADC 관련한 대장으로는 리가켄바이오 있습니다. 1.8% 현재는 빠지고 있는데 기회의 영역일지 같이 체크해보고요. 뒤에 ABL 바이오도 수급적인 이슈로 지금 5월까지 급등했다가 쉬어갔거든요. 지금 자리에 대한 매력도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는 간밤에 $170까지 도달하며 또 한 번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나스닥이 그나마 버틴 건 바로 엔비디아 포함한 반도체 덕분이다. 사실 어떤 재료였느냐는 이미 우리 시장에 어제 아시아장 반영이 된 내용이죠. 대중,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납품하는 이 반도체 칩 H20 수출 재개하는 거 승인받았다라는 내용이 어제 장중에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으로 엔비디아가 정규장에서 좋았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제 그런데
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두고 지금 시세가 엇갈린 것으로 어제장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H20에 들어가는 HBM3, HBM3E 둘 다 납품이기는 한데 정말 누가 수혜를 받는 거야에 대한 시각들이 엇갈려 있었습니다. 지금 감소했던 엔비디아의 H20 수요는 일단 하반기로 이연되면서 대중국 매출 전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번 컨콜 기억하실 겁니다. 1분기에는 45억 달러 정도 대중 수출 제한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고 다음 분기에서는 80억 달러 정도 손실 예상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8월 27일에 발표될 성적표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당장 2분기에는 반영이 안 되겠죠. 다만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미시연 매출 반영되고 나서 향후 인식될 이연 매출을 상상해 본다면 대중국 매출 크게 점프업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좋을 거라는 건 다 알죠. 하지만 어제 셈법이 복잡했던 것도 국내에 그래서 누가 수혜를 받는데 였습니다. 오늘 증권가 세 곳에서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내놨고요. 결국 반도체 투톱 다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대신증권에서는 단기적으로 HBM 수요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강자, 경쟁력을 가진 하이닉스 보자고 말했고요. 길게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누구인가? 삼성전자의 지금 HBM 재고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될 거다. 주목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H20에 탑재될 HBM 공급처로 그 다음 공급처는 삼성전자 유력하다. 지금 기술력과 관련돼서 퀄 승인을 못 받았지만 조금 더 사양이 낮은 H20과 관련돼서 공급처를 찾게 되면 삼성전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크게 좋아질 거다. 하반기 같이 기대 걸어보자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LS는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지금 MI350으로 삼성전자가 납품하고 있잖아요. HBM을. 그런데 이렇게 엔비디아 쪽으로 수출 풀어줬으면 AMD의 중국용 AI 칩 MI308 사양 낮은 이것도 풀어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AMD 향으로 HBM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그래서 더 큰 수혜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 수 있는 반도체 투톱 먼저 시세 볼까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프리마켓 시세 모두 상승인데요. 삼성전자는 0.16% 강박권 시세로 64,000원 회복하는 시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30만 원 이번 주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아주 강하게 또 올라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또다시 올랐어요. 하반기에 HBM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연동될 하이닉스도 오늘 재차 반등을 도모할지 보셔야겠고요. GDDR7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대중 수출 재개되면서 수혜받을 거라는 시각이 증권가의 의견입니다. 같이 볼 수 있는 심텍, TLB, 엑시콘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움직임 체크해 보고요. 자리 옮겨서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까지 지금 1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네요.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지수는 엇갈려 출발 예상됩니다. 어제 키 맞추기 간신히 올랐던 코스닥은 811선에서 약보합권 시세 예상되고요. 코스피는 오늘 가게 되면 사흘째인데 어제 종가 지키는 정도입니다. 3,216선 출발 대기하네요.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 SP인베스트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가 또 살짝 약박권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일단 CPI 영향권 안에서 어제 좋았던 바이오가 지금은 프리마켓과 호가에서 약세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제 보여준 시세를 감안해 봤을 때 확실한 기회 영역인가? 김 본부장님 어때요? 저는 기회로 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일단 CPI 지표 발표를 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연준 의장의 이제 발언이지 않습니까? 네. 만약 비중을 줄이고 비중을 늘린다 하더라도 저는 연준 의장 발언을 확인한 이후에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밀려 내려옴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회다라고 할 수 있는 섹터는 저는 제약바이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밤 미증시에서 제약바이오에 여러 가지 혼재된 뉴스가 좀 나왔죠. 일레일리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GLP-1 같은 경우에는 복제약으로 이제 만들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주가의 조정이 나왔지만 또 장 전에 나오는 뉴스 중에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또 제약바이오의 투심 혹은 이제 심리를 굉장히 또 혼란스럽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팩트를 찾아본다면 두 가지죠. 기술 수출을 이미 진행한 기업들은 받을 로열티는 확실하다라는 거죠. 알보리 D에서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이제 여기에 ABL 바이오까지는 저는 계속 이제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금리의 시기와 시점의 문제이지 하반기에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섹터가 제약 바이오임은 틀림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금리가 튀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클 자체의 방향성은 아래로 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종목을 가져와 주신 게 JVM인데요. 네. 한미약품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약국 제조 이야기로 같이 나오는 종목인데 네. 바이오 섹터에서도 다른 뭐 기술 이전 모멘텀 기대되는 쪽이 아니라 이쪽을 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결국 이 JVM을 제약 바이오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뭘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로봇으로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약을 제조를 해주는 설비 기준이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북미 시장에 진출한 이후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 실제 이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이제 제가 여쭤봤는데 JVM 없이는 이제는 좀 불편하다라고 할 정도로 시장 침투율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문에 이제 소비 관련한 이야기만 하지만 그 안에 내면을 놓고 보면 아마존과 쿠팡이 지금 자동화 라인의 로봇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면 저는 또 로봇 관련주들에게도 저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는 일은 제약 바이오에 좀 가깝지만 그래도 저는 로봇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JVM은 오늘 시초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2,500원 그러니까 최근에 이평선 추세가 깨지면 그때는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상승 시에는 32,000원을 1차 목표가로 드리지만 32,000원이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 그들이 원래 보여줬던 평균 가격입니다. 그래서 1차는 32,000원 한번 잡아보시고 여기서 만약 거래량을 동반한 정말 좋은 실적이라든지 뉴스가 해외 쪽에서 불러온다면 저는 가격대를 더 높여 잡으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바이오 둘 다 잡을 수 있습니다. JVM. 두 번째 질문은요. 반도체인데요. 지금도 삼성전자만 0.3% 오르고 하이닉스는 또 보합권 출발 예상돼요. 이주호 본부장님, 어제 비슷한 시세가 연장되는 건가? 그러면 결국 대중수출 재개되는 거 삼성전자만 수혜받는 건가? 이 시세로, 이 연결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장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단 걸 봐야 돼요? 양쪽 다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일단 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다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못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피로도를 느낄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해보면 어제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오른 거는 AMD였습니다. 그래서 AMD 칩도 중국의 수출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AMD의 공급에 합류한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지금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지금 미국 ITC에서 중국 BOE OLED 수입 금지에 대한 가능성 이 부분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85%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이닉스를 항상 좋게 봐주시긴 했었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방향성은 문제가 없지만 일단 AMD 급등했고 이런 방향성 안에서 덜 갔던 삼성전자의 키 맞추기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프리마켓에 이어서 어제장의 연속 바톤을 맡고 있는 폴더블 쪽 보겠습니다. 파이nem텍, 거밍치, 입김 셉니다. 오늘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김태성 본부장님, 폴더블의 시세가 이제 연속성이 나냐 그 이상으로 더 가서 이제 이전부터 파이nem텍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궁금한 게 뭔가 주류 밸류 체인이 되나?
이것도 궁금해요. 일단 저는 충분히 더 보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저도 이렇게까지 급등할 거라고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그리고 타이밍적으로 만약 급등을 했어야 했다면 갤럭시 폴드 7 나오고 난 그 다음날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에는 뜨뜻미지근했었어요. 생각보다 조용했잖아요. 좋긴 좋은데 그렇게까지 이런 평가가 있었지만 결국 글로벌 IB 쪽에서 지금 바라보는 시각에서 밸류체인에 걸려있는 기업들 4기업을 좀 언급을 했죠. UTI, 덕산 네오록스, 파이넴텍 그리고 이제 하나의 기업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긴 하지만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도 저는 네.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들 기업은 조금은 더 보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지금 원래 KH 바텍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파이넴텍이 좀 무섭다면 파이넴텍의 추세가 꺾이지 않았을 때 저는 KH 바텍이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두고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제로 또 KH 마텍까지. 오늘 이주호 본부장님의 관심주에도 의견이 나오네요. 덕산 네오록스를 주셨는데 네. 뭐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이쪽 소재단도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부품사보다 이쪽을 공략하시는 이유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BOE OLED 수입 금지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네. 특히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애플 폴더블폰 2년 독점 공급을 계약했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애플 폴더블폰의 수혜를 덕산 네오록스가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이제 삼성에서 2021년 특허내 무평광 필름 때문에 그런데 이 무평광 필름의 특수 소재인 블랙 PDL 공급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 네오록스가 삼성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반응이 나왔고 공교롭게 지금 폴더블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BOE의 OLED 수입 금지 이게 좀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당분간 좀 좋은 흐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덕산 네오록스는 목표가는 46,000원, 손절가는 3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란히 양지수가 파란불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사흘 만에, 코스닥은 하루 만에 약세 전환 예상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데요. 출발 호가는 다시 한번 본장에서 봐야겠죠. 일단 시세를 이끌고 있는 섹터로 본다면 확실히 화장품이 강합니다. 한국 화장품이 10% 급등 출발 예상되고요. 앞서 프리마켓 시세도 좋았던 바이오 비주가 4.9%의 상승, 토니모리 3.7%, 삐아도 2%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택 같은 미용기기단도 오늘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같이 보시죠. 그리고 조선기자재단이 계속 힘을 받아가는데요. 성광밴드가 2% 가깝게, 한국화본도 1.8%가량의 상승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같이 볼 수 있는 쪽은 지금 여전히 지주사와 관련돼서 그다음 상법 개정안 2차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쪽인데요. 자사주 비중 높은 쪽 KCC, S&T 모티브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엔비디아의 급등과 함께 같이 볼 수 있는 두산, 파미셀 볼 수 있죠. 파미셀이 1%가량 상승하면서 증권가에서 엔비디아 수혜주로 보자라는 리포트도 있었는데요. 오늘도 13,000원 단에서의 상승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문 열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갑니다.